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수채화 도구를 들고 일요일 날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날 제가 미술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메달이었어요. 그 메달을 들고 막 그 답심리 변두리의 골목길을 막 뛰어가면서 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엄마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면 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골목길을 막 뛰어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내가 미술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그림 그리기가 나의 놀이이고 소일거리여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서양화라는 이제 장르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미술은 곧 그리기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85년도에 졸업을 하자마자 터 그룹을 만들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만든 그룹이었지만 남성 작가들 중심의 그룹이 대다수였죠. 제가 여대를 나왔으니까 그 6명의 여성들과 친분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터 그룹을 85년도에 졸업하자마자 만들었죠. 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 85년도에 이제 전시를 해요. 그때 한 작업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캐트 콜비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철조망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그 형식은 먹선 중심으로 그 선 중심으로 그렸어요. 그때 두렁하고 터그룹하고 같이 병행을 했는데 두렁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어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이쪽에 도움이 되는 작업들을 걸개 그림도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는 또 하나는 민족적 형식을 찾으려고 민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85년도에 두렁과 활동을 하다가 85년도 중반에 힘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작업실에서 두렁 작업을 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힘전으로 경찰서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작업들은 다 이제 구로동의 노동 현장에서 쓰여질 걸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모든 이제 공장들이 노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인천과 구로동 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노동운동이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두렁은 절반은 뭐 한 20명 정도면 10명 정도는 서울에 남아서 이렇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활동을 하자. 그리고 이제 7, 8명 정도는 인천에 가서 노동운동을 도와주면서 이제 현장에 취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가게 돼요. 회화는 전투를 치르듯이 이렇게 중간에 끊기가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판화는 이제 그러니까 비교적 나눠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작업 과정이 수월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판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판화를 하게 됐고 그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가장 절실한 문제를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인천에 있었고 또 현장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인천에서의 생활, 환경, 특히 현장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게 내 전체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타가소의 아이들을 그리게 돼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삶의 기록 같은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잔업하고 나온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저거를 꼭 내가 그려놓고 싶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아이를 낳고 이런 시기여서 친구가 아이를 낳는데 걸음마를 시키는 모습으로 판화를 해서 선물을 하게 되고, 파업 현장에 갔더니 그 보초를 쓰고 있는데 여성들이, 어린 여공들이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투쟁 현장이라는 곳이 이게 파업이 길어지면 일상이 돼요. 그럼 거기서 책도 읽고 춤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하고, 그냥 정말 그 순진무구하게 생긴 애들이 강목도 들고 있고, 그런 거를 저거 내가 안 그리면 또 그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총 17점을 그렸더라고요. 이제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 동안. 근데 그걸 차례대로 이렇게 놓으면 다른 일기가 없어요. 그냥 제가 여성 미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성 미술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니고, 내가 하다 보면 여성 미술이 되는, 약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체화돼서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터그룹을 이제 85년대에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86년, 85년도에 전시를 하고, 그때 10월 모임전이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성남, 김진수, 김인수 선생님이 하는 10월 모임전을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보고 와서 작업이 너무 좋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86년도 초에. 그래서 너무 서로 반가웠죠. 처음에는 이제 이름 없이 모임을 한 1년 정도 하게 돼요. 제가 그룹을 만들고 이랬던 거는 정말 우리가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아무도 안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샘솟아요. 만나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발언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많은 오해 중에 그룹 활동을 혼자서 고고하게 작업을 하는 거를 되게 순수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이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저의 순수성을 지켜주지 않았나. 오히려 그 좀 반어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그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그린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싶었고, 이제 특히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 공고판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 손을 잡고 아기를 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취업 공고판은 제가 부평공단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느 날 그걸 들여다보는데 보면 있어요. 주부, 그러니까 방역 필은 뭐 부지기수였고, 주부, 일당직, 미혼, 정규직, 학생, 아르바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면 재밌는데, 취업 공고판에서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애 둘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라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렸고요. 두 번째는 그 식사 준비해서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진군하듯이 나오는 장면은, 제가 이제 아이 낳고 그 부천 그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줌마들을 저녁 나절에 볼 때 뭐든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건 여자예요. 남자들은 뭘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손에 든 거는 보통 가족을 위한 것들이지, 뭐 낮에 무슨 핸드백 이런 거 빼고는. 그리고 저녁에 막 굉장히 바빠요. 뭐 이렇게 장 봐서 어디론가 달려갔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이제 그걸 그리고 싶었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저 사람들을, 저 실존들을 그림 속에 등장시키지 않을 것 같았고, 그걸 그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일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되게 나는 그거를 꼭 내가 그려야만 하는 걸로 되게 약간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성들이 되게 당당하고 각각이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일하는 여성들을 많이 80년대에 등장하긴 했는데 이렇게 찌들게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자기가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저는 그때 활동했던 그 여성들, 그 사람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살았다고 봐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여성미술연구회 20명이 넘게 있었는데 이후까지 작업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게, 그러니까 그건 무로 돌아가나? 그때 여성미술연구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그 시기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뎠을까? 그 첫전시 때만 해도 거기에 있는 작업들이 나중에 다시 그리게 될지는 몰랐어요. 곡식 작업은 그냥 제가 그 자료에 담긴 곡식을 발견했을 때의 그 매력? 그 희열은 되게 오래 남아 있었어요. 다양한 곡식들의 빛깔이 먼저 나를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 하나리 그 씨앗이라는 것,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항상 그 힘든 여성 현실만 직시하다가 그 곡식을 봤을 때에 느꼈던 풍요로움,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기뻤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첫 전시 끝나고 나서 좀 헤맸어요. 1년 정도 무지하게 헤맸고, 내가 늘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쭉 견디고, 이제 첫 번째 전시를 다시 들여다봤을 때 곡식 작업을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를 이제 매혹시켰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하려고 이제 시도를 몇 개를 해요. 여러 번 해봤는데 그, 그러니까 그 씨앗 하나 하나에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덩어리로 그려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하나를 하나를 그려야만 이게 씨앗이라는 의미가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그릴 생각을 하니까 일단 백호 하나를 그려보자. 그래서 백호를 그렸어요. 근데 3개월 걸렸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려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그리면서 어, 오히려 이제 회화에 대한 확신이, 그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곡식이 여성 미술로서 난 충분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 그 이게 그 콩 하나 하나리 씨앗이면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보면 점이어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쏟아지기도 하고 얼굴도 됐다가 추상도 됐다가 그 하나의 움직이는 점이어서 그 회화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둘 다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살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곡식의 촉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거잖아요. 매일 먹고 그 생활의 미학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고 자라서 그 색이나 이런 것들이 어, 자연스럽다 그럴까? 여성들은 그 씨앗들을 봤을 때의 그 포만감, 충, 공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2009년도에 이제 집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50이 가까이 왔을 때 어,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물론 내가 내 의지대로 된 건 아니고 이제 뭐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뭐 50 가까이 오는 그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건 줄 알고 뭔가 이제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 나의 인간관계나 내 삶의 모습들, 살아왔던 것들 이러면서 이제 그 새삼스럽게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이제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되게 또 친분만 아니고 동시대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도 나한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연대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12명을 그리게 됐고요. 이제 얼굴 풍경전을 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이제 안성 작업실로 오게 돼요. 그 당시에 저의 주제, 지금도 연결이 되지만, 그 환경이나 이제 이 지구적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위기감이나 또 제가 여기 10년째 살지만 나날이 변해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약간 채취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채취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그 나물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나물 시리즈 그림을 그렸잖아요. 95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제가 이제 애 낳고 이렇게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어디를 못 가고 봄날에 들뜬 마음으로 시장을 갔는데 그 좌판에 나물이 널려 있을 때 되게 그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안 가도 그게 기운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물 하나하나, 제가 곡식 하나하나에 주목했듯이 나물 하나하나가 조형적으로만 봐도 아름다웠어요. 제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성들의 그 살림의 시선, 생명의 시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화해서 제가 나무를 하나하나 그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 이제 여기서 정착을 했으니까 이 생태계를 기록해야겠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 그럴 때 그 1차 노동, 그것까지 알란가 모르겠는데, 1차 노동을 거친 거잖아요. 나무를 딱 뜯거나 씻거나 이런 건 다 여성들의 노동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물 연작을 처음에 와서 하게 되고요. 그 나물 작업은 여기 처음 와서 한 작업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양파 그거를 이제 까만 화면에 큰 획으로 난치듯이 그린 게 있어요. 양파 꽃 되게 예쁘거든요. 뿌리까지. 그걸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그릴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 사대부들은 먹지도 못하는 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난 치고 국화, 매화. 근데 그래 너희들은 난을 쳤지 나는 파를 치마. 이런 약간 그리고 우리는 그 생활에서 그 씻으면서 발견하는 미학 그것에 약간 야지를 놓고 싶은 마음으로 그린 것도 있어요. 그 시리즈를. 감자싹. 그러니까 이것도 그니까 이제 집에서 미처 먹지 못한 감자에서 냉장고에 묻어둔 미처 먹지 못한 감자에서 싹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발견했을 때 이렇게 기묘했어요. 감자싹은요, 이게 도끼가 있어서 그런지 감자 싹이 날 때 싹만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그 감자 알 있죠, 알. 그 새끼까지도 그 몸 안에서 튀어나와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감자가 그 두 가지를 저는 발견했죠. 방치해 놓은 그 하찮은 감자에서 자기 몸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의 징그러움, 그 치열함
그로테스크함 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 방치된 감자에서 그 싹을 발견하는 시선. 저는 그 시선이 내가 그 여성적 시선이 아니면 그걸 발견했을까? 그걸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미학적이에요. 사실은 그린 게 막 그 징그럽고 멋있어요. 또 감자싹 시리즈가 나왔죠. 더 잘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건드릴 것들을 많이 건드려 와서 지금은 그거를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더 가는 것, 더 확장시키는 것, 이런 일들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의 이번에 걷는 달이라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성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지만 내가 피상적으로 다뤘던 것, 또 1차적인 접근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내면화시키고, 거기서 안 보이는 측면을 끄집어내고, 나에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좀 담아내고,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 그게 조금 더 비중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걸 막 뭘 찾는다기보다는. 나이 들면 배짱이 생기니까 뭐 다 버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열어놓고 있어요.